우리 몽골은 한국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의사당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의사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몽골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몽골이 한국과 통일한다고요? CNN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BBC는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선언의 진짜 시작은 3년 전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과 몽골의 진짜 우정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몽골이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몽골 형제국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K기술 세계 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한국과 몽골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땅덩어리가 한반도의 7배인 나라가, 인구 330만의 광활한 초원의 나라가, 13세기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한국과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2025년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몽골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한국의 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몽골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가 남긴 단 한마디. 그 뒤에는 몽골 GDP의 40%에 달하는 15조 원 규모의 역사적 계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진짜 시작은 3년 전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영하 30도의 겨울. 2022년 12월, 도시 전체가 석탄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겨울만 되면 울란바토르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80배.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의 게르지구, 빈민가, 수천 개의 천막집들이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아갑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단 하나, 석탄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바트자르가 게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42살의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택시 기사로 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택시를 몰 수 없었습니다. 그의 5살 난 딸 볼드가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해.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아내 사랑게렐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볼드는 창백한 얼굴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바트자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장에는 겨우 2만 투구릭, 하나로 7,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애가 먼저야. 사랑게렐이 소리쳤습니다. 바트자르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볼드는 아빠 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5km. 바트자르는 자기 택시를 몰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교통체증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평균 속도 15km. 제발, 제발. 바트자르는 기도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내가 딸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국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 환자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번호표를 받으시고 기다리세요. 지금 대기가 37명입니다. 간호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7명이요? 우리 딸이 숨을 못 쉬는데요.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겨울만 되면 이래요. 순서대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바트자르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딸을 안았습니다. 볼드는 작은 가슴을 헐떡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4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들은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의사는 볼드의 폐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렴입니다. 심합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입원비는 얼마나? 최소 일주일. 200만 투구릭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투구릭. 하나로 70만 원. 바트자르의 한 달 수입이 80만 투구릭, 2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돈이 없는데. 바트자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집에서 계속 석탄 난로를 쓰면 나아지지 않아요. 공기가 문제예요. 이 아이에겐 깨끗한 공기가 약보다 중요합니다. 깨끗한 공기. 그것이 몽골에서는 사치였습니다. 바트자르는 딸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회색 스모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인가? 바트자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울란바토르 시내 대통령궁. 바트수우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 2022년 겨울 대기오염 사망자 집계 보고서. 대통령님, 올겨울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이 48%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보좌관 치멘도르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네. 바트수우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의존도를 낮추자고 했더니 뭐라고 하던가? 중국의 전력망 건설 지원을 요청했더니 러시아는 가격을 2배로 올렸고 중국은 몽골 광산 지분 51%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야. 러시아의 석탄에 목을 매거나 중국의 식민지가 되거나. 바트수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몽골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몽골, 땅덩어리는 한반도의 7배, 인구는 겨우 330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 바다가 없는 내륙국. 그들은 이것을 내륙국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님, 치멘도르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제안이 더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나라인가? 일본? 미국? 한국입니다. 한국? 바트수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들도 결국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아닌가? 하지만 대통령님, 이번 제안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력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몽골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허브라고? 바트수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멘도르지는 서류 하나를 꺼내 대통령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라이즈 에너지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고비 사막에 20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한국까지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깔겠다고 합니다. 20GW라고? 그건 우리나라 전체 수요의 10배가 넘는 규모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바트수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제주도와 육지를 100km 해저 케이블로 연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3000km HVD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치멘도르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몽골은 영원히 러시아와 중국의 완충지대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이룬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바트수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국 기업인을 만나게 해주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 2022년 12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선라이즈 에너지의 대표 김태준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7세. 20년간 에너지 산업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 연간 일조량 300일 이상. 풍속 연평균 7미즈.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태양광 풍력 발전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의 옆에는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연기금, 은행, 그리고 몇몇 대기업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몽골은 좋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디에 팝니까? 몽골 자체 수요는 미미하고 송전망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투자자 중 한 명, 대형 은행의 투자 담당 이사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팝니다. 김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요? 몽골에서 한국까지 전기를 보낸다고요? 2000km가 넘는데요? 그것도 중국 영토를 지나지 않고요? 가능합니다. 김태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에서 시작해 몽골 동부를 지나 러시아 극동을 거쳐 북한 나진을 통과하고 동해 해저를 통해 한국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루트입니다. 총 2200km. 그중 200km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북한을 지난다고요? 정신이 있으십니까? 다른 투자자가 소리쳤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전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이득입니다. 통과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북한도 결국 참여하게 될 겁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협력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10년 후는 모릅니다. 우리는 10년, 20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의지를 몽골 대통령한테 받아오셨습니까? 북한 김정은한테도 받아오셨습니까? 러시아 푸틴한테도? 아직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몽골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노예가 되거나 중국의 광산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과 손잡고 동북아 에너지 독립국이 되거나. 김태준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5조 원 투자, 10년 회수 기간, 연 8%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에너지 안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3개월을 못 버팁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몽골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몽골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함께요. 회의가 끝난 후 한 투자자가 김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담당 상무 박현수였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쳤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3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몽골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대표님은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준은 박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2주 후 2023년 1월 김태준은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3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 고비 사막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마이너스 몽골을 동북아의 사우디로 비행기 안에서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광활한 몽골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풀밭.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사막. 저곳에 미래가 있다. 김태준은 다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 김태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몽골 정부의 냉대였습니다. VIP 의전은커녕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인? 서? 입국 심사관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네, 에너지 사업 제안 때문에 왔습니다. 또 광산 사러 왔나? 중국 사람들이랑 똑같네. 김태준은 참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외국 기업은 모두 같았습니다. 광물을 파가는 약탈자. 저는 광산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태양과 바람을 사러 왔습니다. 뭐? 심사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과 바람. 그게 몽골의 진짜 보물입니다. 심사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김태준은 예정된 미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몽골 에너지부 차관과의 미팅. 하지만 그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스터 김 죄송합니다. 차관님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라고요? 왜죠? 글쎄요. 갑자기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고 하네요. 언제 다시 잡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다음 달쯤? 김태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회색 스모그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볼드 같은 아이들이.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그는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공식 루트가 막혔다면 비공식 루트로 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울란바토르 빈민촌 게르지구로 향했습니다. 영하 25도. 그곳 사람들은 석탄 난로로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김태준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눈 쌓인 비탈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기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게르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해진 옷을 입고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볼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한 게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사랑게렐이었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드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김태준이 몽골어로 물었습니다. 그는 출발 전 2주간 몽골어 기초를 배웠습니다. 사랑게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이 아이,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약만 줄 뿐이에요. 이 공기를 어떻게 해야 아이가 나아질까요? 사랑게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기를 바꾸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약속드립니다. 3년 안에 이 하늘을 파랗게 만들겠습니다. 사랑게렐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몽골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 믿음입니다. 저를 그리고 제 나라를 믿어주세요. 사랑게렐은 한참을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김태준은 사랑게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 병원비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죠? 형제니까요. 김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입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게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은 게르 지구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고비 사막에 거대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짓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해서 울란바토르의 석탄 난방을 전기 난방으로 바꾸겠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려는 겁니까? 해야 하니까요.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해에 2,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중 절반이 어린아이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도 딸이 있습니다. 올해 6살입니다. 만약 제 딸이 이 공기를 마시고 산다면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김태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하늘을 바꾸겠다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제 딸처럼 파란 하늘 아래서 뛰어놀 수 있게 만들겠다고. 그날 밤 게르 지구 주민들은 김태준에게 전통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보드카가 돌았고 노래가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태준은 우연히 한 작은 카페에서 몽골의 젊은 환경운동가 앵으를 만났습니다. 32살의 앵으는 울란바토르 출신으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지난 5년간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그 사업가군요. 소문 들었어요. 앵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우리 땅에 뭘 묻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뭘 파가려고요? 저는 아무것도 파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러 왔습니다. 드린다고요? 공짜는 없어요, 미스터 김. 당신네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 광산의 70%가 중국 소유가 됐죠.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김태준은 가방에서 제안서를 꺼내 앵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몽골의 미래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앵은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비 사막의 20GW 규모의 태양 광풍력 발전 단지, 한국까지 HVDC 송전망, 몽골 청년 5,000명 기술 교육, 울란바토르 전역 전기 난방 전환. 앵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 15조 원, 몽골 정부 지분 40%, 생산 전력의 50% 몽골 우선 공급. 앵은 고개를 들어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꿈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루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앵은 김태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한국이 몽골한테서 얻을 게 뭡니까? 형제니까요. 김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3세기 몽골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려를 침략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합니다. 몽골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그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김태준은 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앵, 당신은 5년간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바뀐 게 뭡니까? 오히려 더 나빠졌죠.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탄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입니다. 앵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이 나라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나쁜 의미로요. 김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공정합니다. 저도 약속하죠. 만약 제가 3년 안에 이 하늘을 바꾸지 못하면 제 전 재산을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앵은 김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준은 마침내 바트수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트수는 김태준의 제안서를 다 읽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스터 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몽골이 한국과 손잡고 에너지 독립을 한다? 그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우리 무역의 80%를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우리 석유의 100%를 공급합니다. 그들이 경제 제재를 하면 우리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김태준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지금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인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몽골이 에너지 수출국이 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중국이 몽골의 전기를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중국이 우리 전기를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탈석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깨끗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정거리가 가깝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몽골의 전기는 매력적입니다. 바트수우는 김태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각화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만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일본에도 팝니다. 몽골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나라가 압력을 가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바트수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울란바토르는 여전히 스모그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제가 3년 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하늘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만 보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바트수우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창문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몇 명의 아이들이 이 공기 때문에 죽을까 하고. 미스터 김, 저는 지쳤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김태준은 바트수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두렵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저는 파산합니다. 제 가족도 제 직원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바트수우는 김태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걸 믿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미 15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15조 원이라고? 바트수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냅니까? 한국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 컨소시엄입니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그리고 삼성, LG, SK,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우리는 진심입니다. 대통령님. 바트수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이 프로젝트에는 몽골 기업이 최소 40%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몽골 청년 1만 명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된 전기의 30%는 몽골 국내에 우선 공급되어야 합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셋째는 50%로 올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몽골이 먼저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형제를 살리러 왔습니다. 바트수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업가군요. 저는 돈만 버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만드는 사업가입니다. 바트수우는 김태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습니다. 그날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고비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15조 원 규모. 몽골 역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계약 발표 다음 날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몽골은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도 즉각 가세했습니다. 몽골의 일방적 결정은 러시아-몽골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는 몽골이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국제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한국, 몽골에 15조 원 투자. 중러 견제 의도? 동북아 에너지 전쟁 시작되나 몽골, 위험한 도박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몽골 국경의 모든 세관을 봉쇄한 것입니다. 몽골 수출품의 90%가 중국을 통과합니다. 세관 봉쇄는 몽골 경제를 즉각 마비시켰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언론은 바트수우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 한국을 믿은 게 실수였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트수우의 지지율은 70%에서 30%로 폭락했습니다. 김태준은 긴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수석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경제수석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플랜 B요? 네. 몽골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겁니다. 김태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몽골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그리고 북한 나진항으로, 마지막으로 한국 부산항으로 이어지는 물류 루트입니다. 저희가 이 루트의 인프라를 건설하겠습니다. 그건 또 얼마나 드는 겁니까?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요? 15조 원에 5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요? 네.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물류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경제수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너무 위험하다고,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골을 버리시겠습니까? 김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몽골은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에너지 독립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경제수석은 침묵했습니다. 김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석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경제수석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평화 물류 프로젝트에 5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영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 경제 협력을 지지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환영한다. 러시아의 입장이 바뀐 것은 김태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정부에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전력을 러시아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루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러시아에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의 전통적 우위를 중시한다. 세관 문제는 기술적 오해였으며 곧 정상화될 것이다. 중국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은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몽골의 전력을 중국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2023년 6월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비 사막,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김태준은 사막 한복판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2만 개의 태양광 패널과 500개의 풍력 터빈이 들어설 겁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 폭풍, 영하 40도의 겨울, 그리고 인프라 부족. 쉽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전기도, 물도, 도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쉬운 걸 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500명, 몽골 노동자 5,000명. 그들은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3개월 후에 왔습니다. 9월 모래폭풍이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바람의 속도는 시속 120km. 며칠간의 작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세워둔 철골 구조물들이 쓰러졌고 장비들이 모래에 묻혔습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 이준호가 좌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서 일하다가 이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그 후손이 아닙니다. 김태준은 현장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노동자들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태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50년 후, 100년 후 사람들은 이곳을 보며 말할 겁니다. 여기서 한국과 몽골의 미래가 시작됐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그의 말에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구조물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현장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으였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네. 걱정이 많아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앵으가 김태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앵으,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김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후회하진 않습니까? 저를 믿은 거? 아직은 아니에요. 앵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땐 엄청 후회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개월 후 2024년 3월 첫 번째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10kW.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앵의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패널 옆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0kW. 작은 숫자네요. 하지만 시작입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1년 후에는 10MW가 될 겁니다. 2년 후에는 1GW. 3년 후에는 20GW. 우리는 해냅니다. 앵은은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은 약속을 지키고 있군요. 아직 시작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프로젝트는 속도를 냈습니다. 1년 후인 2025년 3월 발전 용량은 5GW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기 난방 보조금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석탄 난로를 버리고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가구에게 전기료를 50% 할인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석탄을 버리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바트자르 가족이 첫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전기 난방이 석탄만큼 따뜻할까? 사랑게렐이 불안해했습니다. 해보자. 우리 볼드를 위해서라도. 설치가 완료된 날 바트자르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전기 히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게르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따뜻해. 사랑게렐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없어. 볼드가 기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편해요. 사랑게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기 난방이 좋다고, 연기도 없고 따뜻하고 게다가 저렴하다고. 신청자가 폭증했습니다. 2025년 겨울 울란바토르 게르 지구의 50%가 전기 난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울란바토르의 대기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2027년 10월 드디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거대한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20GW, 몽골 전체 전력 수요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바트수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몽골은 더 이상 에너지 식민지가 아닙니다. 오늘 몽골은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김태준은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스터 김, 바트수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 전 당신은 이 하늘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바트수우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하늘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파란 하늘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후 처음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김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몽골 국회는 어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신과 한국 기업의 몽골 최고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트수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중국과 러시아 대사를 불러 통보했습니다. 몽골은 앞으로 한국과 경제에너지 통합을 추진한다고 말입니다.
김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통합이라고요? 그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몽골이 진정으로 독립하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몽골, 한국과 경제통합선언. 중러 반발 예상 동북아 새로운 축 탄생하나 에너지 독립 이룬 몽골. 이제 경제 독립으로 하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몽골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2025년 11월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김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몽골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몽골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몽골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의사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전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 입국 심사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또 광산 사러 왔냐고.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더 큰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몽골과 한국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몽골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안에 몽골과 한국은 하나의 경제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의사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바트수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준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몽골의 영웅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다리를 놓은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이 프로젝트를 믿고 함께 땀 흘린 몽골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3년간 추위와 모래 폭풍을 견디며 사막에서 기적을 만든 한국과 몽골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날 울란바토르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바트자르는 딸 볼드를 어깨에 태우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볼드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하늘 봐요. 너무 파래요. 그래, 딸. 이제 우리 몽골도 파란 하늘을 가지게 됐어. 그리고 이 모든 건 한국 아저씨들이 도와줘서야. 한국 아저씨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 그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도와준 거야. 나도 나중에 커서 한국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아저씨들한테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바트자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은 게르지구를 찾았습니다. 3년 전 그가 처음 만났던 사랑게렐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기 히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사랑게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저녁 준비했어요. 김태준은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볼드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봤어요. 텔레비전에서요. 그래, 어땠어? 멋있었어요. 나도 커서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김태준은 볼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전 창백하고 기침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바트자르가 보드카 잔을 들었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니,
몽골 전체의 은인입니다. 이 잔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태준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 창문을 열고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언제 돌아와? 다음 주에 돌아갈게. 딸이 기다려.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봐. 미안해.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알아. 그리고 여보, 자랑스러워. 당신이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날 전 세계는 놀랐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몽골 역사적 경제 통합 선언 동부가 새로운 강자 탄생 에너지 독립 이룬 몽골 새로운 미래 열다. 2024년 몽골의 1인당 GDP는 5,000달러. 2028년 그 숫자는 1만 5천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울란바토르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의 80배. 2028년 그 숫자는 WHO 기준의 2배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몽골의 에너지 자급률은 30%. 2028년 그 숫자는 150%로 증가했습니다. 몽골은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더 이상 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와 신뢰, 그리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2030년 서울. 김태준은 선라이즈 에너지 본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노동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몽골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트수 대통령님께서 내년 1월에 퇴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알겠네. 일정 잡아주게. 비서가 나가고 김태준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